2174년 미래, 전쟁과 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구는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6만 명의 인류를 태우고 지구와 닮은 타니스 행성을 찾아가는 우주선 엘리시움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남성이 수면 캡슐 내부에서 가분숨을 몰아쉬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우어. 이 남성은 장기간의 인공수면 상태로 기억 상실 증세를 보였으나 이내 기억을 찾고 자신의 상사를 깨웁니다. 상사의 이름은 페이튼. 이들이 하는 일은 우주선 엘리시움이 타니아 행성으로의 운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우주항해사들과 2년간 교대로 우주선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둘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우주선 원자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어쩐지 원자로에 관련해서만큼은 기억이 또렷한 바우어는 자신이 엔지니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로로 향합니다. 이동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를 마주한 바우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우주선의 모습이 아님을 매우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원자로로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바우어는 함정으로 보이는 무언가에 포획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우어가 이 사람을 구해주지만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알 수 없는 행동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무언가는 바우어가 마주쳤던 괴 생명체였습니다. 괴 생명체는 빠르고 강하며 도구 및 환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구해줬던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바우어 역시 괴 생명체가 놓은 덫에 걸린 물고기 숟가락을 줍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바우어를 구해줍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만, 타니스 행성 이주 지원자 중 한 명으로 이해할 수 없게 변한 우주선의 환경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디아. 임무는 유전공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선이 타니스에 잘 정착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우어 만과 합류하여 원자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각 부조종실에서 왜인지 코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던 페이트는 조종실의 전선 더미에서 기어나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은 주 조종실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은 갈로이고 자신의 팀원들이 펜도럼 증상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우어 일행은 다시 한번 괴 생명체에게 습격을 당하며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우여곡절 끝에 괴물을 죽이지만 바로 괴물의 무리에게 발각된 후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우주선의 구석진 폐쇄 창고로 숨어든 일행들은 그 안에서 이미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났고 노인은
자신이 아는 우주선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란 처음 배치된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들이 지구를 떠난 직후 지구의 멸망을 확인했고, 그중 가장 어린 비행사가 그 충격으로 펜도럼 증상에 빠져 동료 2명을 죽이고 우주선을 지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탑승객을 깨운 후 진화 촉진제라는 적응 주사를 주입했고, 이들을 서로 싸우게 해 괴물로 진화를 시킨 후 다시 동면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행들은 허무맹랑한 노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다시 원자로로 이동하던 중 괴 생명체의 어린 아이를 목격하였습니다. 번식이 가능한 종족임을 확인한 일행은 노인이 한 우주선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이 조종실에서 페이트는 우주선을 지킬 것을, 갈로는 캡슐을 통해 탈출할 것을 서로 주장하며 계속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결국 페이트는 갈로가 펜도럼 증상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캡슐을 통해 탈출시켜주는 척하며 캡슐 안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노인까지 합류해 총 4시 된 일행들은 마침내 원자로에 도착했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사다리를 타고 조심조심 내려가던 그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괴 생명체들이 원자로를 침실로 사용하며 숙면을 취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괴물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숨죽여가며 원자로로 접근하던 도중 노인의 실수로 손전등이 떨어지며 괴물들이 다 깨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우어와 나디아가 원자로 리프팅을 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끌어주고 결국 사트 끝에 괴 생명체를 처치합니다. 하지만 방심한 탓에 괴물의 아이에게 허무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조종실에서는 페이튼과 가도는 캡슐에서 탈출한 갈로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갈로가 페이튼의 몸에 진정제를 주사하며 싸움에서 이기는 듯 보였지만 두 사람의 팔이 하나로 합쳐지며 누구인지 모를 팔에 진정제가 주사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갈로는 오간데 없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페이튼의 모습만 보입니다. 바우어와 나디아는 간발의 차로 원자로 리프팅에 성공합니다. 원자로 근처에 있던 괴물들은 원자로 가동의 충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우어와 나디아 역시 무사히 조종실로 다시 복귀합니다. 조종실로 다시 복귀한 바우어는 갈로와 페이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고 페이튼을 경계합니다. 갈로는 실체가 있는 인물이 아닌 페이튼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한 펜도럼 증상의 대상자였으며 오랜 동면으로 인해 정신분열이 일어나 갈로와 페이튼으로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우어와 나디아는 우주선이 현재 비행 중이 아니라 123년의 우주항해를 끝내고 800년 동안 타니아 행성의 심해에 불시착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페이튼은 모든 걸 알게 된 이들마저 죽이려 들고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 우주선의 균열이 생기고 우주선은 침수로 인해 침몰 위기에 처해집니다. 바우어와 나디아는 가까스로 우주선 캡슐을 타고 탈출하고 동면 상태던 우주선 생존자 1211명 역시 탈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펜도럼은 2009년 1차 개봉, 2015년 2차 재개봉을 한 공상과학 영화지만 배경과 스토리가 우주일 뿐 과학적 물리적 법칙을 기반으로 만든 정통 공상과학 영화는 아닙니다. 또한 몇 가지 장면의 개연성에도 조금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스토리 발상 반전 모두 마음에 들었고 가장 마음에 든 점은 영화 내내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였지만 반전 끝에 인류의 생존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